다다의 북카페 ASMR. 네, 오늘도 다다의 북카페 오픈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요, 이슬아 작가의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너무 제목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데 신간 코너에 딱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붉은 계열 컬러를 좋아하는데 일단 이 붉은색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제목이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알아보니까 이 이슬아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책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네,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북카페이니까 커피와 오늘은 마카롱이네요. 마카롱을 먹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라떼예요. 와, 거품에 기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신기하다. 그리고 맛있는 마카롱. 이 노란색이 복숭아고 이 빨간색이 딸기래요. 복숭아부터 먹어볼까요? 와, 크림이 진짜 엄청 두껍습니다. 먹어볼게요. 와, 복숭아 향이 나요. 와, 이 맛은 뭐지? 신기하다. 크림이 되게 복숭아 치즈크림 같은,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새콤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이에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이제 딸기를 먹어볼게요. 딸기. 와,
딸기도 진짜 맛있네요. 근데 기포 터진 소리가 되게 눈 밟는 소리처럼 들려서 좋다. 저는 복숭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먹을 거야. 한 입에. 입에서 녹아요.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 책을 읽어볼까요?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만화책 같은데 중간중간 글이 들어가 있어서 그림과 글이 같이 있는 책이라 되게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어볼 부분은 뒤로 넘어가서 네, 174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가 글이 있는데 그 중간에 누드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책 소개를 하자면 이 이스라 작가의 약간 수필 같은 느낌인데요. 이분이 직접 특히나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의 일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아르바이트 같은 누드 모델에 관한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재롱잔치의 그 무대로부터 15년 뒤 나는 누드 모델로 데뷔한다.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였다. 20살에 선택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직종 중 시간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일이어서다. 두 번째 이유는 내 몸에 용기를 주고 싶어서였다. 체형과 체중에 상관없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누드 모델로 일할 수 있었다. 수없이 그려지다 보면 내 몸을 오랫동안 미워한 역사와 무사히 작별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작가님이 아르바이트로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벌려고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어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많이 주기는 하겠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내 몸이 잘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써 있지만 내 몸을 오랫동안 미워한 역사와 작별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런 말을 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몸을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작가님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누드 모델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한국 누드 모델 협회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통과되면 잠깐의 교육 기간을 거친다. 첫 크로키 무대 데뷔 날로부터 누드 모델 생활이 시작됐다. 협회 모델로 소속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을 일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화실과 미술학원과 게임회사 문화센터에서 옷을 벗고 많은 이들에게 그려졌다. 그때부터 쭉 쓰리잡 체제로 인생이 굴러갔다. 20대 초반엔 대학을 다니며 잡지사 막내 기자와 글쓰기 수업 조교와 누드 모델 일을 했고 20대 중반부터는 글작가와 만화가 그리고 글쓰기 수업 교사 일을 병행했다. 옷을 벗고 무대에 올랐던 시간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버스나 전철이나 택시나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출퇴근했던 시간이다. 누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공간은 전국 각지에 있고 협회에서는 이를 랜덤으로 주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뿐 아니라 지방에 갈 일도 많았다. 모델용 가운과 타이머를 가방에 챙기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사람과 차와 건물들로 빽빽했던 창밖 풍경이 점점 듬성듬성해졌다. 좌석에 푹 기댄 채 도착해서 일할 때 배경으로 틀어놓을 음악을 선곡해 두곤 했다. 맨몸을 우습거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소리들을 구별하게 되었다. 약속 장소에 1시간쯤 일찍 도착해서 무대의 세팅을 살피고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담배를 피웠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말이다. 화실과 입시학원에서는 주로 크로키 모델로 섰다. 그리는 호흡이 빠르므로 1분, 3분, 5분마다 포즈를 바꿨다. 입상과 좌상과 와상 이렇게 자세를 골고루 취해가며 멈춰 있었다. 유화 모델로 서면 4시간 동안 같은 포즈로 멈춰 있어야 했다. 30분마다 5분씩 쉬었지만 어쨌든 몸의 코어에 내내 힘이 들어갔다. 그림 모델로 서면서 내 몸엔 전에 없던 근육들이 붙었다. 입을 다물고 잘 멈춰 있는 건 생각보다 내 적성에 잘 맞았다. 나를 향한 촘촘한 시선과 묵직한 공기에 둘러싸이는 시간이었다. 언어를 잠시 잊는 것 같았다. 내가 공부하던 문장과 단어들이 멀리 흐릿해졌다가 퇴근길에 다시 생생하게 돌아왔다. 아,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누드 모델 멋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추억 여행을 했는데 제가 대학 때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서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표현 관련한 무슨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네, 이 누드 크로키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썼다는 게 아니고요.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대 초반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일인데 아직도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뭐 다다음 주 수업 때는 누드 크로키 수업을 합니다. 라고 저희에게 알려줬던 순간부터 그 수업 당일날 수업에 참여했던 그 모습까지 영상과 사진처럼 지금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20대 초반의 대학생 생활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제가 했던 누드 크로키 그 수업은 교실에 책상을 다 가로 밀어놔요. 그래서 가운데를 텅 비게 만들고 거기에 담요 같은 걸 깝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강술래 하듯이 그 주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저는 이제 크로키 수업이었는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오시는데 진짜 이렇게 가운을 레슬링 가운 같은 걸 이렇게 다 벗고 가운만 하나 걸치고 오셔서 그때도 한 1분 진짜 1분, 2분, 3분, 5분 이런 컷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누군가의 나체를 이렇게 보고 그걸 그린다는 게 처음이니까 진짜 떨렸었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너무 힘들어서 왜 막 보통 누드 크로키를 그린다고 하면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전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 시간 안에 그려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뭐 그 사람의 뭐 신체적 한 부분만을 뚫어져를 보는 것도 아니고 큰 실루엣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부끄럽고 이런 생각도 전혀 없었고 사람의 인체가 되게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좋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제 과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 대학 때 참 되게 신기한 걸 많이 하긴 했네요. 네, 누드 모델을 한다는 것 그리고 뭐 누드 크로키를 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드 모델을 근데 참 저도 그때 근데 그 어린 날에 느꼈던 게 생각했던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고 모델을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던 생각이 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조소 모델로 일하는 날에는 내 온몸에 석고를 붙여 본을 뜨기도 했다. 4-5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어 구석구석 빠짐없이 석고천을 발랐다. 차갑고 말랑한 석고천이 뜨겁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동안 나는 머리를 질끈 묶은 채로 눕거나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내 알몸을 본떠 만든 조소상이 인천 어느 공원에 세워졌다는데 안 가봐서 실제로 본 적은 없다. 커다란 게임 회사의 캐릭터 디자인 부서에 들어가 누드 모델로 서기로 했다. 그 무대에 가면 각종 총과 검과 활과 창 등의 소품이 놓여 있었다. 처음 갔을 땐 그러한 무기 소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유년기 이후로 전투적이거나 역동적인 몸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다. 거듭 무대에 오르면서 소품도 차츰 손에 익었다.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할 롱소드나 장총 같은 무기는 굳이 안 집어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오페라 공연의 모델로 섰다. 이탈리아 감독이 총 연출을 맡은 대형극이었는데 난 그곳에서 인디언 분장을 하고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단역이었다. 대사는 없고 몸짓만 있었다. 가발을 쓰고 진한 화장을 했지만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예술의 전당 무대는 살면서 올라본 무대 중 가장 커다랗고 웅장했다. 무대도 대단했지만 관계자가 아니라면 들어가 볼 수 없는 대기실과 또 분장실과 비밀 통로와 지하 계단과 흡연실의 구조가 몹시 재밌었다. 너무 넓고 복잡해서 쉬는 시간마다 산책해도 매번 새로운 공간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감독을 맡은 이탈리안 중년 남자가 틈만 나면 내 볼에 입을 맞추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찾아 재빨리 무대 뒤 복도로 사라지곤 했다. 그렇게 큰 무대에 오르는 게 조금도 떨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대사가 없어서였다. 또 다른 이유는 맨몸이어서였다. 모르는 외국 배우들 사이를 헐벗고 걸어다니는 건 좀 신나고 홀가분했다. 아무것도 안 입어서 오히려 분장 같고 거짓말 같았다. 15년 전 재롱잔치 땐 모자에 고무줄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얼음처럼 굳었는데 그 사이 내 몸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직은 내 힘으로 해석할 수 없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모르는 외국 배우들 사이를 헐벗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게 신나고 홀가분했다. 아무것도 안 입어서 오히려 분장 같고 거짓말 같았다. 네. 근데 저 같아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일상 탈출 느낌? 안 해봤던 것들을 약간 내가 아닌 기분? 이런 걸 느끼면 굉장히 신기하고 해방되는 기분이지 않을까.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특별한 일 말고도 뭐 여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행이나 책 읽기가 네, 저는 좋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중간 부분을 좀 띄워서요. 뒤부터 읽어볼게요. 가운을 벗고 무대에 오르면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몇 시간 동안 내 알몸을 그렸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소리를 들으며 시선 속에서 멈춰있는 동안은 아무런 이야기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옷을 입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나를 둘러싼 그림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를 그려놓은 그림들이었는데 어쩐지 모두 그들 자신을 조금씩 닮아 있었다. 허리가 긴 사람은 내 허리를 실제보다 더 길게 그려놓았고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내 작은 입술을 실제보다 더 도톰하게 그려놓았다. 코가 높은 사람이 그린 나의 코는 실제보다 오뚝하였고 미간이 좁은 사람이 그린 나의 미간은 실제보다 좁았다. 누구나 남을 자기로밖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나는 조금 위안이 되었던가? 아니, 조금 슬펐던가? 그런 그림들을 3년 동안 구경하자 나는 내 알몸만은 정말로 잘 그리게 되었다. 그건 객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확보한 몇 안 되는 진실이었다. 네, 이렇게 184페이지의 글이 끝났습니다. 이 끝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게 진짜 허리가 긴 사람은 남인데도 허리를 길게 그리고 입술이 두꺼운 사람은 남의 입술도 두껍게 그리고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역시 사람은 다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혹은 나를 담고 있는 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나의 내면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외면만을 가꾸기보다 내 내면을 가꾸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나의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누드 모델에 관한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아직 그런 모델이 될 용기는 없어서 도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제가 대학생 때 모델, 그 누드 모델 크로키를 했던 그런 추억 여행도 하고 또 정말 사람마다 그렇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이런 개성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이슬아라는 이 작가님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진짜 너무 잘 쓰고 그림도 되게 귀여워요. 동글동글 내용이 야한 내용도 있는데 그림이 너무 동글동글 귀여워서 하나도 야하지 않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다의 북카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